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떨려. 네. 맞아요. 이게 뭐라고 나중 되면 또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결국 저는 여기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고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나온 건데 올 때는 또 끌려오는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요즘에 너무 그때 저번에 원더우먼 페스티벌 한번 이제 가서 재현이랑 함께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편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끌려오는 기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떨리고 기분이 이상한데 그래도 준비된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겠죠? 청춘이고 나발이고를 외치는 청춘 페스티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글쎄요, 청춘이 뭘까요? 저는 청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패기? 시작? 저는 아마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20대, 10대, 30대 이런 나이에 이렇게 갇혀져서 이것은 청춘이고 이때가 지나면 청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냥 나는 약간은 철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뭐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꼰대가 되기 싫습니다. 저는 제 꿈이에요. 꼰대가 되지 않는 것. 네. 그냥 뭐 뭔가 자기가 노하우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답을 너무 정해놓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뭔가 꼰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원더우먼 페스티벌 갔을 때 사실은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이고 막 여러분들께 이건 이거야라고 뭔가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뭔가 있는 상태로 나왔었는데 결국에 끝나고 나니까 그때 관객분들에게 들었던 질문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은 배움을 줬어요. 그래서 또 오늘 저는 배워가고 싶고요. 네, 나중에 Q&A 타임에서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많이 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도 막 이렇게 맥주를 더 마셔야 되나? 그렇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청춘의 시기에 대해서 청춘의 시기를 10대 후반이나 10대부터 20대 뭔가 중반까지라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상적인 그런 시기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10대 때 가장 치열했던 것 같아요. 치열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치열하게 있었지만 막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나 뭐 주변에서 하는 야 그게 되겠어? 그게 왜 되냐?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과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뭔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무시하고 계속 해나갈 수 있고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씩 노래하고 춤추고 그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는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주변에서 흔드는 게 사실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 그때가 지금도 물론 뭐 열정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고 있지만 그때가 더 빛나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들어도 나는 그래 흔들릴 수는 있지만 꺾이지는 않는 거죠. 물이든 불이든
뭔가 흔들리지 않으면 빛나지 않잖아요. 흔들릴 때 더 빛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춘도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너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많거든요. 거의 의심이죠. 되겠냐 그게? 그게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근데 할 수 없으면 좀 어때? 왜냐면 나는 이게 하고 싶고 할 거고 할 수 있어. 뭐 안 돼도 상관없고 이런 확신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그게 저를 지금 엄청 떨리고 정리가 안 되지만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준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또 Set My Way라는 그 프로그램 모바일 그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걸 보면 사실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걸 드러내야 그게 결국엔 불편해지지 않고 컴플렉스처럼 그걸 가리고 있으면 컴플렉스지만 드러내면 컴플렉스가 아니잖아요. 결국엔 컴플렉스가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얘기해주고 싶고 더 많이 공유하고 막 내 것도 꺼내고 다 막 꺼내놓고 하는 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연애든 일이든 그냥 삶에 있어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젊고 어리고 뭔가 참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 탓을 해봐야 나를 갉아먹는 거고 남의 탓도 해봐야 나를 갉아먹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더 사실은 좀 나쁘게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라는 거야? 사실 저는 10대 때도 그러니까 왜 나쁘게 살아도 되냐면 10대 때도 저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착하고 유하고 사람들 말을 듣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나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어쨌든 나를 이렇게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막 당당하게 막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면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잘 얘기 못 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좀 나쁘게 보이는 그런 어떤 행동과 말투를 쓰더라도 결국엔 내 앞에 와서 얘기 못 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그게 뭐 족밥 아니겠어요? 네. 이 연예인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참 뭐 악플이나 이런 거에서도 비슷하게 느끼는데 결국 제 앞에 와가지고 나를 흔들 수는 없거든요. 그쵸? 지가 뭔데 나를 흔들겠어요. 근데 그걸 약간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듣고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난 더 반짝이겠죠. 네.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막 사실 이게 있어가지고 막 좀 제가 물론 이걸 생각하고 인터뷰한 대본이긴 하지만 뭘 나가가지고 내가 뭐 멋있는 척을 했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디 갔냐? 네. 그러니까 오늘의 제 이야기가 강해져야 되는 청춘에게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 왜 강해야 될까요? 왜 청춘은 강해야 된다고 할까요? 청춘이 뭘까요, 대체? 네? 간섭이 많아서. 간섭이 많아서. 응. 응? 천천히 해야 돼서? 아, 성장해야 돼서 강해져야 한다. 근데 저는 그 강해져야 하는 것과 또 막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 이 사회가 살아오면서 뭐 얼마 살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청춘은 강해야 하고 너네 무조건 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행복해야 돼. 이런 사회가 어떤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들을 참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 굳이 행복해야 되고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복을 강요받고 강해야 함을 청춘이니까 강해야 함을 강요받고 왜 꼭 꿈이 있어야 되는 걸 강요받을까요? 그게 마치 꿈꾸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내가 강하지 않고 나약하면 이상한 것처럼 그걸 원래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걸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척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꼭 뭐가 돼야 될까? 내가 그렇게 강요받으면서 그렇게 강해지고 행복하고 꿈을 꾸는 것처럼 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고 진짜 행복일까? 그게 진짜 나의 꿈일까?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학 가면 뭐 멋있는 뭐 친구들 뭐 연인을 만나게 될 거고 이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그렇게 강요받는 어떤 그런 압박 속에서 살다가 20대쯤 됐을 때 자 이제 다 했으니까 너가 꿈이 뭐야? 이제 꿈을 찾아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살아온 그 멈춰 있는 성장에서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되어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뭘 원하는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강요받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 강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좀 나약해진 약한 상태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꿈이 없으면 꿈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찾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꿈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그냥 그때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라도 한번 돌진해 보는 게 그게 정말 후회가 없는 저의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뭐 실패하면 어때요? 언제나 잘할 수 없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떨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막 말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속마음이 튀어나와서 아씨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인데 과연 그걸 뭐 나쁘다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표현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지 사람들한테 강요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꿈을 꾸고 뭐 나를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이런 때가 있었어요. 화가 나는데 극단적으로 화가 날 때 화를 다 표현할 때가 있었고 그게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니까 아니구나 해서 화를 완전 표현을 안 하던 때가 있었고 완전 극단적인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화를 안 내버릇하니까 진짜 내야 될 때 화를 낼 줄 모르고 웃어야 될 때 웃을 줄 모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내가 나를 표현할 줄 모르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서 다시 화를 좀 낼 줄 아는 대신 노하우가 조금 생긴 그런 사람이 치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너가 10대나 20대지 나 지금 20대구나.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타임슬랩을 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냐? 이런 질문 아니 나 그때 그거 할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돌아간다면 넌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딱히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세요? 10대로? 이걸 가지고 그대로 10대로? 딱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제 한국 나이로는 30살이 제가 됐는데 어쨌든 원래 만으로 28살, 28살이 저는 됐거든요. 근데 30대가 엄청 오히려 더 기대되고 더 어떤 짙은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삶에 약간의 노하우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과 그걸 공유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지 과거로 돌아가서 뭘 바꾸고 싶진 않아요. 저는 물론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었지만 사실 꽤 감정을 뭔가 일이 있을 때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걸 되게 엄청 거의 다 이렇게 확 받아들이고 표현을 다 하고 또 저에겐 그 글을 써서 가사를 쓰는 이런 돌파구가 어떻게 보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 이렇게 해오는 삶이었고 그게 결국에 지금 나를 만들었는데 전 지금 되게 만족하거든요. 저 자신한테 만족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갈 거냐 물어본다면 사실은 딱히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때 뭔가 좋았던 것 나빴던 것이 다 모든 걸 좋았던 걸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들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힘든데 예전에 힘든 걸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30대는 참 재밌을 거예요. 여기 30대 계신가요? 재밌어요? 더 20대랑 다른가요? 좀 달라요. 제가 기대해도 되는 어떤 그런 짙은 즐거움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막 대단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약간의 어떤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그냥 저는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무책임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저는 잘 노는 사람들이 보면 일도 잘하고 뭔가 잘 노는 것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잘 놀더라고요. 계속 놀면서 자기를 똑똑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흥의 민족이어가지고 일을 그렇게 밤새 뭔가 야근해 가면서까지 해고 난 다음에도 또 놀러 또 가서 또 놀기도 하고 풀잖아요. 일은 돈 받은 만큼만 하고 잘하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능력껏 하면 되더라고요. 왜냐면 잘하는 척 하면요,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잘하는 척 하면 계속 시켜요. 그걸 나는 A라는 일 때문에 이 회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노래하고 랩하러 회사에 들어왔는데,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에 약간 별개의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하는 척하면, 잘하려고 너무 노력하면 이게 이 업무까지 떠안더라고. 이건 똑같잖아요. 이건 똑같은데 계속 시키고 또 못하면 또 욕 먹고. 그러니까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 논리는 그거예요. 너무 잘할 필요 없고 못해도 되고 그냥 할 것만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돈 내고 와서 고생을 하면서 있는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해서 온 거고 여유를 즐기는 거고 내 시간을 갖고 놀러 온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똑똑하게 노는 방법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있으시면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아?
맞죠? 저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노는 게 그게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뭐야. 클라이언트야 뭐야. 말이면 다 되는 줄.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죠. 나한테 막 행복 아까 전에 강요를 얘기했잖아요. 꼭 행복해야 되고 꿈이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것들이 강요받는 것들이 그렇게 내가 뭘 찾았다고 쳐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행복이면 그 휴식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시기마다 있더라고요. 내가 일이든 뭐든 잘하려면 결국에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굳이 쉬는 날인데 누구 만나야 되고 놀아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비워야 내가 쉬면서 채워야 될 텐데 이거를 계속 소비하면 나중에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또 상태가 오더라고요. 열심히 놀아서 다 비우면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고 저는 그 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쉬는 날에 그러니까 열심히 잘 똑똑하게 노는 것도 좋은데 쉬는 날에도 똑똑하게 잘 아무 생각 안 하고 쉬어보자.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똑똑한 거다. 나는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하지 않을 때 그때 그게 행복이잖아요. 뭔지 알죠? 나 해야 되는 일이 있어. 하지만 지금 하지 않지. 이건 굉장한 행복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삶을 한번 같이 살아보자. 네, 입니다. 또 청춘은 강해야 한다. 그런 강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그게 제 눈에 뭔가 안타까워 보이는 이유는 버티고 있어서요. 왜 존버 말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존버하는 거 말고 넌 강해야 돼. 너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걸 행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이렇게 됐을 때 경직됐을 때 그게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내가 선택한 나의 청춘이고 나의 삶이라면 내가 버티는 게 부러지지 않고 그냥 흔들려서 반짝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닐 때는 흔들리는 게 아니고 부러질까 봐 그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항상 보면 무슨 사연을 받아도 그렇고 이야기를 해봐도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결국에는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흐름이고 그게 내 인생이 아닌 걸 살고 있는 거죠. 내 건데 내 게 아닌 듯이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인생인데 내가 지금 쉼이 필요하고 아니면 휴가가 필요하거나 어딜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3일도 제대로 못 쉬는 시간을 낼 수 없는 게 과연 그게 나의 삶인가? 너의 삶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훌쩍 떠나는 친구들 주변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돈이랑 이런 거가 그냥 조금 포기하고 자기가 많이 조금 벌었던 거를 가지고 아껴가면서 어딜 떠나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투자를 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들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사실 내심 부러운 게 있고 이렇게 말을 제가 여기 나와서 하고 서 있지만 사실은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 가족을 또 부양해야 되고 자식이 6이거든요. 고양이 넷이랑 개돌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막 현실과 부딪혀가지고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꾸역꾸역 저는 억지로라도 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만들어내요. 또 그럴 때 되면 회사에서는 일을 내가 떠나기 전에 훨씬 많이 시키니까 힘들긴 한데 그거 감수하고 저는 떠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느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치열했지?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냥 나는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보통의 사람처럼 엄청난 걸 바라고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떠밀려 살았지? 나는 이렇게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는 순간 강요받는 것들에 내가 부응하고 주변과 내 자신이 만든 어떤 나약함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이게 뭐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돈이 엄청 많은데도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결국엔 또 진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정말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또 밀려오는 외로움과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공허한 거죠. 이거 가져본 사람이어야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근데 약간은 가져본 저로서는 물론 돈은 있으면 좋아요. 좀 더 편해지고 좋긴 해요. 근데 그것도 마치 매너리즘처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뭔가 나를 좀 바꾸는 느낌이 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내가 어떤 뭔가 돈을 벌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마치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갇혀서 막 이렇게 막 누리면서 사는데 거기에 갇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또 갇혀야 되고 강요받는데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계속 사는데 계속 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어지고 그 껍데기들만 남아 있어서 이게 뭐지? 난 뭔데 내가 대체 뭔데 맨날 이렇게 택시를 타고 다니고 좀 막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마치 좀만 걸으면 3번만 걸어도 나 다리가 막 튼튼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나를 어느 순간 돌아보는데 너무 보잘것없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에 많이 연연하지 않기로 스스로 그냥 많이 뭔가 프레스 이렇게 좀 이렇게 프레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어요. 기도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저는 불교인데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그런 거는 어떤 종교든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기도라는 걸 할 때도 나는 나한테 원하는 걸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집 갖게 해주세요. 술을 더 마실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좀 더 욕심을 버릴 수 있게. 왜냐면 내가 죽기 전에 생각을 해서 돌아봤을 때를 그냥 자주 떠올리거든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과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사람들과 핏대 올리면서 내 의견만 피력하려 하고 결국엔 그게 욕심이잖아요. 진정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과 내 욕심으로 하여금 막 싸우고 피 터지게 너무 치열하게 옆에 있는 예쁜 이런 날씨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동물들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보고 멀리 그냥 이걸 느끼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행복을 떠나서 그냥 너무 치열하게 여기 앞만 보고 난 이걸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어가지고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막 이런 집착과 이런 욕심으로 살아온 게 너무 후회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변을 많이 돌아보고 그게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한테 표현하고 화가 나면 또 화를 내고 그게 결국에는 제가 지금의 이제 28살인 제가 생각하는 그게 강요받지 않은 진짜 강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서가 좀 있나요 지금? 좀 생겼어요? 뭐야 쥐가 나는 것 같고 계속 땀이 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근데 왜 훌쩍 갔지? 벌써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Q&A인데 잠깐 이거 뭐 더 잠깐만요. 아 근데 뭐 어떻게 보니까 얼추 해야 되는 얘기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강함이란 것에 대해서 청춘과 그 청춘이 강요받는 강함, 그것이 진짜 나의 강함인지 아니면 강요받는 강함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 마치 DNA처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의 강함을 필요로 하고 내 스스로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의 그런 노력은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강함이라는 데서는 얘기를 했죠. 강요받지 않고 그냥 진짜 강함. 내가 내 주변을 돌아보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늘 보고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나무 보고 꽃필 때 뭐 질 때 그게 막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그럴 겨를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봤는데 너무 예쁜 하늘에 오늘도 봐요. 막 이런 하늘에 이런 막 나무들을 내가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네.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작은 하나를 참 많이 다들 보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연도 자연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말, 표정 이런 이 시간들 사실은 지금뿐이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사람들이 외부에서 나를 흔들어도 나는 내가 하고 있을 때는 빛날 수 있다는 난 그래서 강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춘 그리고 지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 던질 수 있어요. Q&A 타임이거든요. 너무 두서없어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30분이 지나가나? 진짜요? 사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뭐 주절주절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 질문 주세요. 어디? 그 저기 일어서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마이크가 아마 가지 않을까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어요. 마이크 간다. 너에게 가고 있어. 가고 있다. 무릎도 아프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용음악가요? 네. 제가 네. 자존감이 좀 낮아서 무대 공포증이 되게 심한데 네. 지금 지타님 하는 거 보시면은 좀 무대에서 떠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무대에서 막 할 때 안 떠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요. 안 떠는 거? 네. 그래. 왜냐면 제가 원래는 어떻게 보면 무대가 제일 편해야 되고 편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여기서 노래를 하고 랩을 하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오늘 좀 떨려 보이는 거는 원래 내가 하던 게 아니거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충분치 않았나 봐요. 무대가 떨리지 않는 건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는 사실 떨릴 게 없으세요. 마치 제가 언프리티 랩스타를 나갔을 때 모든 미션을 할 때처럼. 왜냐면 난 그건 10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대체 언제 기회가 오냐.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런 정도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고 내가 뭔가 써놨던 거 준비했던 뭐 벌스 그 가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거였어요. 그건 다. 그걸 내가 다 갖고 있고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 연습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고 내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갑자기 야 이런 게 필요해 탁 떨어뜨려 놔도 아 그거 이러면서 그냥 할 수 있었죠. 실수라는 것 안 하면 좋지만 또 하면 어때요? 왜냐면 이 무대라는 게 내 거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내 거라서 내가 하는 게 그냥 정답이다? 내가 만약에 무대를 하다가 넘어져도 이건 마치 진짜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누워서 랩하지 뭐. CD가 튀었어. 그런 적도 있어요. CD가 튀었어. 막 튀어서 자기 혼자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해요. 막 노래가 그 MR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본능이 그걸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CD가 튀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믿고 내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면 좀 떨림이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까 전에 못 드렸는데 진짜 너무 불편할까봐 오늘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나온 거거든요. 이거 입고 그대로 이제 가서 자려고요. 녹아 내릴 것 같아요. 침대 가면. 또 질문 있나요? 한 2개 정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어디? 그래요? 그러면 어디요? 저기 거기 뭐 가려서 못 봤네. 네 저기 하얀 일어서신 까만 자켓 입으신 까만 가죽 레더.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저 진짜 언니 엄프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쇼미 아니고. 제가 그때 어렸어가지고. 네. 근데 언니가 가수를 하려다가 래퍼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가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래퍼를 한다는 그런 꿈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자기가 되게 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하게 됐던 건데 그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랩을 하게 된 게 저는 노래를 먼저 시작을 했을 뿐이지 어쨌든 저는 더 큰 범위 안에 음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랩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윤미래 선배님 정도밖에 모르는 정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냥 음악을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거 딱 그거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절박했고 어떻게든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 당시에는 지금 노래를 못해도 랩이라도 할 수 있으면 왜냐면 너무 음악이 하고 싶고 너무 무대에 서고 싶고 그랬거든요. 영향력이라는 걸 갖고 싶었고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 꿈만 같아요. 노래가 아닌 다른 그냥 나의 보잘것없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이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고마울 정도로 결국에는 제가 이겨낸 방법은 큰 거 없어요. 그냥 저의 절박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땐 너무나도 절박했거든요. 부모님께서 하신 결정이 저한테 2차 수술을 안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살아나더라도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걸 믿어준 제 주변의 가족과 그런 사랑, 그런 믿음 이런 것이 또 컸겠고 나의 절박함 그리고 그러면서 원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좀 싸가지 없더라도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더라도 나는 나를 믿는 뭘 해도 어쨌든 이 길로만 돌아가도 이 길이야. 왜냐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저한테는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 시간이 16초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예약돼 있거든요. 빠르게 한번 얘기 제가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작년에 딱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랑 이상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를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퇴사를 하고 집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집에 있는데 몇 주 전에 아빠가 그래서 너는 지금 뭐 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 방황 중이지 이랬거든요. 근데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이야 방황을 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빠한테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멋진 치타 언니께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제가 90년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효자식 같지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못한 걸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당신의 방식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어떻게 이렇게 뛰어가든 기어가든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는 인생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하나고 꼭 30대에 뭘 해야 되고 요즘 뭐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애를 낳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강요하지 않아줬으면 그러니까 관객분 이 자기야만 언니야만 뭐라고 표현해야 돼? 결국 자기 본인만 내가 쉬고 있어도 불안해도 되는데 내가 쉬고 있어도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엔 난 내 인생을 어쨌든 흘러가듯 살고 있으니까 그게 다지 뭐. 그게 다 아닐까요? 답이 됐나요? 맨날 쌤마이 하면서 편집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그래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에 했다가 이렇게 편집 없는 청춘 페스티벌 오니까 많이 떨렸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신다면 더 준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막 세상 멋있고 똑똑한 사람처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겁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두서없었지만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워가고 공유할 수 있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Q&A 못하신 분들은 뭐 DM으로라도 보내주시면 한번 노력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 그럼 저는 치타였고요.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할까요, 다 같이?